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안 후보자는 북핵 위협 시 한미 간 해구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한미 연합방위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은 이번 정부 기간 안에 전환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수도군단이 태권도 대회를 통해 장병들의 강인한 전투력을 확인했습니다. 장병들은 품새와 겨루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전우회를 발전시켰습니다. 드론과 AI가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 우리 장병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기술도 함께 진화되고 있습니다. 소음 속 뚜렷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헬멧부터 보이지 않는 화생방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최첨단 장비까지 국산 기술이 만들어낸 장병 생존 보장 시스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과 검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 밝히고 북핵 위협 시엔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15일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상황이 여야 의원들의 주요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쓸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한미 간 해구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한미 연합방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의 서해 군사활동이나 무단 침범이 활발해지는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포괄적 안보 동맹이 맺어집니다.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미 동맹은 동맹을 뛰어넘는 혈맹 관계로 저는 유지, 승화, 발전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또 해병대의 평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된다면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안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50만 대군을 통솔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번 정부 기간 안에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작권 전환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며 기본적인 큰 틀은 한미연합방위 태세의 굳건함, 양국 조건의 합의, 그리고 충족 이행이 기본 전제돼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호주에서 진행 중인 다국적 연합훈련 2025 탈리스만 세이버에 우리 해군 해병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훈련 현장을 방문한 제이비 어브런슨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우리 장병들과 악수를 나누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호주와 미국, 한국, 싱가포르 등 19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2025 탈리스만 세이버가 지난 13일부터 호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군의 훈련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현지 시간 14일 퀸즐랜드 숄워터베이 훈련장을 찾아 우리 해병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지원 중령을 하겠습니다. 해병대 1사단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실사격 모습을 참관한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모습이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대비태세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 같은 훈련이 상호 운용성과 집단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탈리스만 세이버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호주 합동군 사령부가 공동 주관해 경련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19개국에서 3만 5천 명이 넘는 병력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 해군이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참가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수도군단이 군단장기 태권도 대회를 통해 장병들의 전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가 장병들은 품새와 겨루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차성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장 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장비를 착용하는 참가 장병들의 눈빛이 결연합니다.
이내 눈보다 빠른 발차기가 오가는 격렬한 경기가 이어지고 막상막하던 격차는 어느새 10점 차로 벌어집니다. 육군 수도군단이 15일 장병들의 단결력과 도전 정신을 기르기 위해 2025년 군단 장기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체육 활동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전투력을 향상시켜가지고 익힐 수 있는 강인한 훈련입니다. 장병들은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전우회를 발전시키면서 적과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대회에는 군단 직할부대와 17사단, 수도포병여단 등 7개 팀 장병 15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습니다. 대회 종목은 모두 4가지. 참가 장병들은 절도 있는 품새와 역동적인 태권 체조, 압도적인 파괴력의 격파를 선보였으며 이번 대회에 꽂힌 겨루기는 응원단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겨루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겨루기는 개인전 4개 체급과 단체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한치 양보도 없는 경기에 응원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태권도 심사관 7명이 심판진으로 참여한 가운데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친 결과 작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800 군사경찰단이 올해 우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겨루기 종목 최우수 선수라는 영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조국 수호에 더욱 매진하는 강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태권도 대회를 통해 강한 정신력과 투지를 고스란히 보여준 수도군단. 부대는 앞으로도 태권도를 비롯한 다양한 전투 체력 활동을 통해 강한 전사 육성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차성현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방한 중인 조너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 실장은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파월 보좌관은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한다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교역과 투자, 그리고 국방과 방산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역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AI와 무장헬기, 국방기술이 실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민간과 손잡고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와 무장헬기 등 국방 첨단 기술의 실전 전력화와 수출 연계를 위한 다양한 해법이 모색됐습니다. 방사청은 감시장비와 드론, 전장 시뮬레이션 등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의 실전 적용을 추진하고 있고 무장헬기 성능 개량과 수출형 설계도 기능 맞춤화 중심으로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데이터 확보와 보안 규제, 실증 환경 부족 등 현실적 과제가 제기됐고 방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국방기술을 보유한 방산혁신 기업 100곳과 협력을 통해 민간 중심의 기술 생태계 구축과 전력화 수출까지 연계한 전력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를 통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 목표로 삼아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쟁 확산을 경계하면서 군사적 압박은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목표로 삼아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He shouldn't target Moscow. No, I'm on nobody's side. I want to stop the killing. I want the killing to stop in the Ukraine-Russia war.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무기를 판매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이번 발언은 전장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푸틴 대통령의 강경 반응을 유도하지 않고 전면전 확산은 막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앞으로 50일 안에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도 약 100%의 2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기를 제공하면서 전면 공격은 피하라고 경고하고 중재자 입장을 취하면서도 제재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전쟁 중재자로서 입지를 부각하면서
국제안보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의 행보가 전장의 긴장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대만군이 2027년 인민해방군의 침공 가능성을 두고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한 한광 41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진 기자입니다. 대만군이 지난 9일부터 실시된 한광 훈련의 일환으로 타이베이 지하철을 활용한 실전형 병력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투용 중화기로 무장한 병력이 실제 지하철에 탑승해 시가지 내 전개 훈련을 진행한 것인데요. 이번 훈련에는 기관총과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유탄 발사기, 대전차 로켓 등으로 중무장한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대만군은 유사시 지하철을 병력 수송과 도시 방어의 핵심 수단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수도 타이페이에 헬기와 수송기를 동원해 강습할 경우 대만군은 병력과 장비의 빠른 전개로 신속히 적을 격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대만 정부가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 전차의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 육군의 주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투입됐던 지상 최강으로 불리는 에이브럼스 전차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대만 간 군사협력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일본 니케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어제 보도에서 국내 불법 도박 문제의 실태와 국방부의 해결 방안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야전에서도 불법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방부는 불법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단계로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아시다시피 교육이고, 두 번째는 식별, 세 번째가 징계, 그리고 네 번째가 치유입니다. 이 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심리 검사를 바탕으로 의심 인원을 빠르게 식별하고 군 자체 징계뿐만이 아니라 형사법적인 징계 사례를 바탕으로 위험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치유에도 집중하기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치유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과 군 병원을 통한 치유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예방치유원과 함께해서 그들이 그런 특별한 예방치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군교관 도박문제 예방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매년 300여 명 이상의 전문 교관을 꾸준히 양성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야전 부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불법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군 11사단 예하의 각 대대 교관 간부들이 사고 예방 전담 교관 집체 교육 현장에 모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담 교관들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군 도박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불법 도박에 대한 접근성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휴대폰 사용의 확대로 인해 병영 생활도 불법 도박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한국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을 통해 불법 도박의 위험성과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도박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군 전체의 문제로 보시고 간부님들께서는 예방 교육에 힘써 주시고요. 교육에 참여한 간부들은 군형법과 육군 규정을 바탕으로 관련 처벌 기준과 위험성을 재확인하고 불법 도박 감소를 위한 교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도박 문제는 다른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주기적인 장병 교육을 통해서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그리고 도박 문제가 있는 인원들은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조기 치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336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가에 의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불법 도박 없는 병영 문화 만들기를 위한 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KFN 뉴스 백재웅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드론과 AI가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 우리 장병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기술도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음 속에서도 뚜렷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헬멧부터
보이지 않는 화생방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최첨단 장비까지 66년 전통의 국산 기술이 만들어낸 장병 생존 보장 시스템의 현장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굉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전차 내부 소음은 평균 120데시벨, 제트 엔진 소음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장병들은 어떻게 소통할까요? 해답은 작은 헬멧에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내부엔 첨단 기술이 응축돼 있습니다. 능동 소음 제어 기술로 전장 소음을 최대 30데시벨 줄여냅니다. 동시에 지휘관의 음성만 선별적으로 증폭해 생사를 가르는 명령 전달을 확실하게 합니다. 헬멧은 통신뿐만 아니라 청력 보호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전 상황에서 전장 소음은 줄이고 필요한 지휘 음성만 골라 들을 수 있어 지휘 통제력과 생존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헬멧 기술은 1973년부터 50년 넘게 K전차와 장갑차에 적용됐고 2022년부터는 무선화 개발에 착수해 3년 만에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무원 모두 착용하게 되면 기갑전력의 작전 효율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차 장갑차에는 모든 병사들한테 지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차 하나에 그 승무원이 3명에서 4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 4명이 모든 인원들이 착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전의 또 다른 위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옵니다. 핵 방사능과 화학 무기, 탐지가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첨단 탐지 장비들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PDR-1K, 430g의 초경량으로 극한의 전장 환경에서도 1200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습니다. 위험 수치 감지 시 즉시 경보가 울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화학 무기 탐지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휴대용 화학 탐지 장비 K-CAM2부터 정찰차용 화생 겸용 자동 탐지기 CBMS까지 다양한 위협 상황에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 K2 전차와 K-21 장갑차는 물론 천무 다연장 로켓과 국지방공 레이더까지 대한민국 주요 무기체계의 화생방 방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 미국 등과 본격적인 수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66주년을 맞이했는데 그 100년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지금의 목표의 매출의 한 2배 정도를 늘릴 계획이고 화생방 쪽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내의 어떤 방위 산업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내실이 튼튼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화려한 첨단 무기 뒤에서 조용히 장병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K 방산 기술. 진정한 방위력의 근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습니다. K 방산의 품격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무인 전력의 활약으로 유인 전력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유인 전력 대신 저렴한 무인 전력의 비중을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전력의 구성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첨단 전력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무인 전력, 드론. 현대 전장 속 드론의 활약으로 세계 각군의 전력 구성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아파치 공격 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됐습니다. 대형 공격 헬기의 예산이 축소된 이유, 최근 우크라이나전 등 현대 전장에서 고가의 유인 헬기가 속수무책으로 격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드론 대비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전장에 투입된 유인 헬기가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렴한 무인 체계가 유인 체계를 제치고 전장에서 활약함에 따라 무인 체계의 비중을 높이려는 세계 각군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F-35 스텔스 전투기의 구매를 줄이고
구형 아파치 공격 헬기를 퇴역시키는 대신 미사일과 드론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험비나 경전차 등 지상 유인 전력 역시 점진적으로 퇴역시킬 예정인데요. 재래식 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신형 드론 1000여 대를 신규로 보급해 보급품 이동과 공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국도 향후 5년 동안 9조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전군의 대규모 드론 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장 내 전력 80%를 드론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차, 헬기, 전투기 같은 유인 전력이 전장에 도착하기 전에 드론을 먼저 투입해 무인 전투를 하는 20, 40, 40 전략인데요. 기존의 기갑, 포병, 보병 등 유인 전력 비율을 20%로 줄이고 40%는 일회용 드론으로 나머지 40%는 대형 항공기 혹은 다회용 고성능 드론으로 대체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육해공 3군 전체의 드론 활용을 가속화할 새로운 드론 센터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퇴역을 앞두거나 퇴역 진행 중인 전력에 대해 드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J6와 J7이 그 대상인데요. 두 모델은 무인 전력으로 탈바꿈한 뒤 자폭 돌격 및 미끼 역할로서 중국 공중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 운용으로 효과를 본 우크라이나도 다양한 형태의 무인 체계를 도입, 운용하며 군사 전략 및 현대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해상 드론 마구라 V7과 신형 중거리 드론 미사일인 바스를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인 체계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2024년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량은 500% 급증하며 해마다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장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적은 병력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인 드론. 드론의 등장으로 미래 전장의 전투 방식은 물론 세계 각군의 편제도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 역시 변화하는 전장의 흐름에 빠르게 발맞춰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1보병사단이 경기 연천군 태풍 전망대에서 제72주기 베티고지 전투 전승기념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행사엔 조웅 부사단장과 베티고지 전우회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전협정을 앞둔 1953년 7월 15일 국군 1사단 11년대 김만술 소위가 이끄는 한개 소대는 베티고지에서 중공군 2개 대대 공격을 막아내고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사단은 매년 전승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정신전력 교육에서 베티고지 전사교육을 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적과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군 인천해역 방어사령부가 인천시 일대 훈련장에서 육군 17보병사단 특임대와 합동교육훈련을 펼쳤습니다. 훈련엔 양 부대 장병 40여 명이 참가했으며 대테러 작전 수행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테러 초동조치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장병들은 K1A 기관단총과 K5 권총을 사용한 총기 교환 사격과 기동 사격 등을 펼치며 신속하고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대테러 사격수를 연마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동조치 능력 제고를 위한 근접전투술 훈련을 하며 대테러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공군 3미사일 방어단이 드론과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 체계를 활용한 적 소형 무인기 위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기지방어 요원의 조준 사격 능력 향상과 작전 장비 위장, 기만, 분산 효과 확인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위장과 기만을 이용한 표적화 거부, 비상대기 격상, 생존성 강화 등 단계별 작전 수행 능력 숙달에 집중했습니다. 부대는 훈련에서 식별된 보안 사항을 개선하고 각 부대의 기능별 임무 수행 절차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쟁에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들어옵니다마는 더구나 간악한 공산도배들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이 말이 더욱더 실감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추탄받아 마땅할 세균전, 즉 생물전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그 수행 방법이 극히 은밀하기 때문에 군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특히 경계해야 할 무서운 전쟁 수단인 것입니다. 화학전, 생물전, 방사능전, 이 화생방전에 대한 방위 능력을 갖추는 일은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는 일이면서도 흔히들 이것을 소홀히 하기 쉽다는 점을 새삼 경고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세계 어느 지역의 국민보다도 가장 이러한 야만적인 전쟁이 도발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이에 경각심을 거듭 일깨워야 합니다. 20초 간격으로 사이렌이 울리거나 2초씩 사이를 두고 호각이 울리거나 또는 가스, 생물, 원자 등 비상 외침이 들리면은 이것은 화생방에 관한 국지 경보입니다. 일단 경보가 내리면은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응급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방독면이 없는 사람은 수건을 몇 겹으로 접어 물에 적셔서 코를 막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빨리 대피해야 하는 정도는 지극히 상식적인 응급책입니다. 우리 국군은 핵 및 화생방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개인 안전을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화생방전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생방전에 대한 방어 대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시 이에 대한 대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핵 및 방사능도 화학무기도 그리고 어떠한 세균도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만 하면은 결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국군의 막강한 전력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면서 화생방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북부의 도발에도 대처할 만반의 태세를 더욱 굳혀나가야 하겠습니다. (7월 16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으며 대기질은 양호합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본격적인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밤사이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강한 비구름에 의해 중서부와 전북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 전북지방으로 최고 3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100mm가 예상됩니다.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뇌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일중 비가 내리겠으며 강수의 집중구역은 내일 새벽 남부지방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청주는 21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강릉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내리는 비와 뇌우로 인해 지상 및 항공, 해상 작전 대부분 임무에 일부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정체 전선에 의한 강수 영향으로 18일과 19일에는 충청이 남으로 20일에는 경기 강원 지방으로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으며 그 밖의 지역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강수 집중구역과 강수량은 유동적이니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